49%.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디스가 계산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에요. 지금 49%. 이 모델이 50%를 넘긴 적이 1945년 이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됐냐면요. 매번 침체가 왔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이 숫자 하나로 50%를 넘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4월에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진단해 드릴게요. 내일이 4월 2일이에요. 정확히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리버레이션 데이를 선언했어요.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운 날이에요. 약속은 화려했어요. 공장이 돌아온다. 일자리가 폭발한다. 1년이 지났어요. 성적표를 볼게요. 제조업 일자리 89천 개가 사라졌어요. 매달 줄었어요. 단 한 달도 늘지 않았어요. 하버드 프라이싱 랩 연구에 따르면 관세 24%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됐어요. 가구당 연간 1,700달러, 한화로 약 260만 원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올해 2월에 대법원이 긴급 관세 대부분을 위헌 판결했어요.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1년 동안 쌓인 피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파월 의장도 인정했어요.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관세 효과라고요. 관세가 체력을 서서히 깎아먹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2월 28일 전쟁이 터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3주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 전쟁은 매우 완전하다. 그 이후로 유가가 50% 더 올랐어요. 브렌트유 112달러예요. 3월 한 달 상승폭이 55%. 이 지표가 만들어진 1988년 이후 역대 최대 월간 상승폭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우 완전하다는 말의 진심을 읽어야 해요. 트럼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리버레이션 데이 1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관세 성적표는 엉망이에요. 제조업 일자리 마이너스, 물가 상승, 대법원 위헌까지. 국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이 시점에 이란 전쟁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 실패, 풀 전쟁 장기화 두 가지 실패를 동시에 안게 돼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야만 하니까요. 근데 시장은 말이 아니라 숫자를 봐요. IEA가 이번 사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 있어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루 450만에서 500만 배럴이 빠졌어요. 여기서 병명을 정확히 짚어야 해요. 이건 유전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길이 막힌 거예요. 기름은 있는데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유전 파괴는 복구에 수년이 걸려요. 근데 길이 막힌 거면 길을 열면 끝이에요. 문제는 누가 언제 여느냐예요. 지금 상황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은 해가 있어요. 1973년이에요. 1973년 10월 욤키푸르 전쟁이 터졌어요. 오페키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어요. 유가가 4배 뛰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이 중동 전쟁, 석유 공급 차질, 유가 폭등 순서예요. 그 당시 페드 의장이 아서 번즈였어요. 이 사람이 처한 딜레마가 지금 파월이랑 완전히 같아요. 금리를 올리면 이미 약해진 경기가 꺼져요. 금리를 내리면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부어요. 번즈는 고민하다가 너무 느리게 움직였어요. 결과요. S&P 500이 50% 빠졌어요. 미국은 1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죽어가는 약을 줘도 안 낫는 병이에요. 자, 이제 2026년에 파월을 보세요. OECD가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을 4.2%로 올렸어요. 기존 대비 1.2% 비상향이에요. 관세가 서서히 올려놓은 물가를 전쟁이 확 끌어올린 거예요. CME 페드워치를 보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고 있어요. 금리 동결 확률 60%, 심지어 금리 인상 확률이 50%를 넘겼어요. 금리 인하는커녕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면. 근데 잠깐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1973년이랑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1973년에는 오펙이 전략적으로 석유를 무기화한 거였어요. 의도적 금수 조치예요. 풀어줄 이유가 없었어요. 2026년은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때문에 막힌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열려요. 이란도, 사우디도, 쿠웨이트도 해협이 열리기를 원해요. 닫혀 있으면 다 같이 손해거든요. 여기서 이란 내부 사정을 하나 알아야 해요. 지금 이란 안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싸우고 있어요. 강경파는 끝까지 버텨라인데 온건파는 제재 풀려면 협상해야 한다예요. 근데 이란 경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해협이 막혀 있으면 이란 자신의 원유 수출도 못해요. 시간이 갈수록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구조예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경제 붕괴는 원하지 않아요. 1973년의 병명은 의도적 공급 차단이었어요. 2026년의 병명은 전쟁 부수 피해로 인한 수송 차질이에요. 같은 유가 폭등인데 원인이 달라요. 원인이 다르면 전개도 달라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호르무즈가 언제 열리느냐. 전쟁이 안 끝나도 해협은 열릴 수 있어요. 양쪽 다 열어야 하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도 데드라인이 있어요. 4월에 이벤트 4개가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쓰러지면 다음 판이 바뀌는 구조예요. 첫 번째 도미노, 4월 3일 금요일 고용보고서. 3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57천 명이에요. 평소에 절반도 안 돼요. 이 숫자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요. 무디스 침체 확률이 50%를 넘겨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가 직접 말했어요. 다음 지표가 나오면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 모델은 1945년 이후 50%를 넘길 때마다 침체를 정확히 예측했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날이 굿 프라이데이 전날이에요. 시장이 닫혀 있어요. 반응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요. 주말 내내 뉴스가 침체 확률 50% 돌파를 돌리면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주일 뒤 두 번째 도미노가 옵니다. 4월 10일 목요일 CPI 소비자 물가. 3월 CPI는 유가 폭등이 물가에 본격 반영되는 첫 번째 보고서예요. OECD가 전망한 4.2%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고용이 약하게 나온 상태에서 CPI까지 4%를 넘으면요.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뜨거운 최악의 조합이 확인되는 거예요. 페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더 이상 혹시 모를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지가 돼요. 번즈의 딜레마가 파월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분기점이 옵니다. 세 번째 도미노, 4월 19일 전후 호르무즈 데드라인. 이건 뉴스에서 잘 안 다루는 건데요. 지금 세계는 비축유로 버티고 있어요. 그 비축유가 바닥나는 시점이 4월 중순이에요. 이때까지 해협이 안 열리면 공급 손실이 지금의 2배로 뛰어요. 소시에테 제네랄이 유가 150달러를 예측한 게 바로 이 시나리오예요. 월가 일부에선 200달러 시나리오까지 나와요. 200달러면요. 한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요. 지금 1,900원이에요. CPI가 4%를 넘긴 상태에서 호르무즈까지 안 열리면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페트는 올릴 수밖에 없고 경기는 더 꺼져요. 도미노 3개가 한꺼번에 파월의 책상 위에 쌓이는 겁니다. 네 번째 도미노, 4월 28에서 29일 FOMC. 이 자리에서 파월이 답을 내야 해요. 시장이 보는 건 하나예요. 파월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일시적 공급 충격이라고 하면 시장은 안도해요.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 외부 충격이니까 지켜보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하면요. 금리 인상 신호예요. 번즈가 아니라 볼커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1979년에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물가는 잡았는데 실업률이 10%를 넘었어요. 그게 볼커 쇼크예요. 고용, CPI, 호르무즈. 이 세 개의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느냐에 따라 파월의 답이 바뀌어요. 4월 29일은 결과가 아니라 앞에 세 도미노가 만들어낸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데이터를 하나 더 보세요.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10이에요. 5일 연속 극단적 공포 구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수준까지 내려갔을 때 90일 뒤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3%였어요. 360일 뒤는 플러스 133%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극단적 공포 구간은 시장이 실제 리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무디스 침체 확률이 49%라는 건 뒤집으면 51%는 침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장은 100%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괴리가 기회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유가 폭등이 길이 막힌 문제라면요. 길이 열리는 순간 되돌림이 빠를 거예요. 1973년처럼 10년 갈 구조가 아니에요. 관건은 타이밍이에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호르무즈 데드라인 전에 추가 하락을 맞을 수 있어요. 너무 느리면 반등 초기를 놓쳐요. 그래서 봐야 할 신호가 있어요. 오늘의 진단서, 병명, 관세 피로 위에 전쟁 충격이 얹어진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징후, 핵심 수치, 무디스 침체 확률 49%, 50% 돌파 시 1945년 이후 100% 침체 선행.
천 인플레이션 4.2% 전망, 유가 112달러, 월간 55% 상승. 오늘의 처방전. 방어, 패닉 셀링 금지예요. 공포지수 12에서 매도하면 역사적으로 90일 뒤 후회했어요. 지금은 참는 구간이에요. 공격.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호르무즈 데드라인 4월 19일을 지나면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고 공포 탐욕 지수가 25위로 올라오면 그때가 첫 번째 재진입 검토 시점이에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이면 아직 이르고 둘 다 충족이면 진지하게 보세요. 관찰, 달력에 적으세요. 4월 3일 고용, 4월 10일 CPI, 4월 19일 호르무즈 데드라인, 4월 29일 FOMC. 이 네 날짜가 2분기의 방향을 결정해요. 1973년의 번즈는 너무 느려서 10년을 잃었어요. 2026년의 파월은 아직 답을 안 냈어요. 그 답의 첫 번째 힌트가 4월에 나옵니다. 경제 처방전이었습니다. 진단하고 처방합니다.